왜 그들은 1년이 넘도록 그들이 바라는 이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태영호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왜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얼마 전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왜 그 편지에는 북한군 포로라는 말이 없었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군 자유송환을 촉구하는 편지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대통령까지 나섰으니 곧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군 포로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전쟁 중에 포로 교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한쪽이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면 상대는 포로 교환 협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이 순간 이 문제는 인도주의를 넘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상 카드로 격상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하여 UN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핵심은 국제법입니다. 전쟁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송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문, 처형, 박해 위험이 있는 북한과 같은 곳으로는 강제로 돌려보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졌을 때의 박해 위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된다면 강제 송환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북한군 포로들이 포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되 강제 송환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제라도 그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전쟁 중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 보내주면 되겠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목표는 러시아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 전원 송환입니다. 만일 북한군 포로를 예외로 인정하는 순간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포로 교환 협상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매우 심중합니다. 최소한 전쟁이 양측의 합의로 종전이 되고 본격적인 포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방적인 석방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한국으로 보내지 않을 거면 왜 우크라이나가 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신상을 먼저 공개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처음 공개했을 때는 그들의 몸에서 러시아 군인증이 나왔고 북한도 파병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그런 물증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후에 북한이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북한군 포로의 지위는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공식 북한군 포로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전쟁 포로 문제를 담당한 국제적십자는 무엇을 하고 있냐? 국제적십자는 2022년부터 25년 11월까지 7,700여 명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에 구금된 포로들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요. 북한군 포로들을 그들이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는 중립을 생명처럼 지킵니다. 그래서 남북처럼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오히려 공개적 개입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왜 UN 특별보고관은 한국인 언론들이 북한 포로 문제를 다루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나?
한국 언론에서 이들의 얼굴과 신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건 본인과 가족에게 실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아니, 포로 문제를 떠들어야 강제 송환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국제인권실무에서는 과도한 노출이 오히려 당사자와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제네바 협약은 전쟁 포로들이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먼저 포로들의 얼굴과 신원을 공개했고 그 이후에 한국 언론들이 공개했을 뿐이다 라고 하지만 국제기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전자가 그들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후자도 그들을 공개해도 된다는 이런 원칙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제기구들은 북한은 가족에 대한 연좌 책임이 존재하는 체제라면서 조용한 보호를 선호하겠습니다. 김정은 변수는 없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파병 사실을 인정한 이후 이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매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뒤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측에다가 북한군 포로들을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는지, 또 포로들의 가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접촉할 그런 가능성은 없었는지라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전쟁 포로 문제를 담당한 국제적십차는 평양에도 사무소가 있고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사관의 주요 업무가 국제적십차와의 활동입니다. 만일 북한이 개입하려 했다면 국제적십차를 통해 포로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의 편지나 개인 용품 등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국제기구는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조를 보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승만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내리기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느냐? 거의나 불가능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체제가 존재하고 제네바 협약 감시구조가 강화되었고 포로 탈출을 조직적으로 돕는 행위는 심각한 외교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수용소의 철조망을 누군가가 끊어주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례일 뿐 현재의 대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간디식은 어떤가? 마하트마 간디는 힘 대신 도덕적 압력으로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탈북민 단체들이 청와대 앞이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 또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형식으로 호소하는 1인 시위, 또 교회들에서의 철야, 기도, 단식, 이런 활동이라도 하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국제법 위반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사회에서 가장 정당한 방식입니다. 간디식은 도덕적 정당성 확보, 한국 정부의 압력 형성, 국제 여론 관심 유지 등 강제 북송 금지 메시지를 고착시킨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과도한 공개나 활동이 당사자 보호에 불리할 가능성, 러시아, 북한이 오히려 교환 카드로 적극 활용할 위험성,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압으로 인식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식 접근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할 텐데 뭘 걱정하냐?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 맡기고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탈북민 사회들과 한국 국민들로서는 땡큐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용히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가 만일 그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분노입니까? 인내입니까? 아니면 도덕적 압박입니까? 이승만식입니까? 간디식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물밑 외교입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대중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 과정이 100%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